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녹음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4가지 단계로 한번 이렇게 나눠가지고 설명해 줄 건데요. 첫 번째는 레코딩에 필요한 장비, 다음은 이제 어떻게 노래 MR 파일을 불러오는지, 세 번째는 좋은 녹음과 나쁜 녹음을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게러지밴드로 목소리를 살짝 보정할 수 있는, 엄청나게 막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전과 후를 비교하면은 확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테니까는 열심히 집중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레코딩 장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오늘 사용할 거는 여기 보이는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 원래 제 인터페이스는 여기 옆에 녹음실용이 있는데, 솔직히 이거를 아이패드에 꽂아 사용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집에 굴러다니던 거 하나 있어가지고 요거를 사용을 할 거고, 다음은 여기 마이크가 여기 하나 있어요. 여기 보이는 요 마이크, 마지막으로는 여기 보이는 모니터링 헤드폰 아니면은 뭐 이어폰 이런 거 상관없어요. 이 레코딩 장비가 필요한 이유, 이 마이크는 뭐 여기도 있긴 하지만 어딘가에 사용을 하려면은 콘덴서 마이크로 녹음을 하면은 좀 더 퀄리티가 좋겠죠. 이 모니터링 장비는 당연히 들어야 되니까 듣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마이크의 소리를 여기에 입력해주고 디지털화 됐던 소리를 아날로그 소리로 이렇게 변환을 시켜주는 AD/DA 컨버터라 그래요. 근데 요즘 나오는 이런 저가형들에도 이런 프리앰프라는 게 들어있어요.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원래 되게 작아요. 이 되게 작은 소리를 증폭시켜서 들어오게 해주는, 그거를 프리앰프라 그러는데, 마이크 게인을 통해서 소리를 증폭시켜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들리는 수준으로 맞춰가지고 녹음을 받는, 이렇게 원리만 들으면 되게 간단한데,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크기로 받아야 되는지 사람들이 헤매거든요. 이거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은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단계인 MR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볼 거예요. 기억이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강좌들을 보신 분들이라면. 저번에 샘플을 사용해가지고 노래 만드는 그 영상이 있었죠. 그럼 똑같아요. 여기 보면은 애플 룹, 여기 애플 룹스라는 게 있는데, 요거 옆에 파일을 누르면은 아이패드에 저장해놨던 그 소리를 바로 들고 올 수 있거든요. 샘플과 다른 점은 MR을 들고 온다, 그거겠죠. 파일 앱에서 항목 탐색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아무거나 MR 하나 들고 와요. 저는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거 하나 들고 와서 넣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르면은 여기에 들어와 있죠. 드래그해서 끌어만 놓으면은 MR이 들어왔어요. 다음은 좋은 녹음과 나쁜 녹음을 비교해 볼 거거든요. 이게 가장 핵심이겠죠. 우선 이 장비 설치를 해봅시다. 그 다음에 바로 녹음을 해볼 건데요. 녹음은 여기 녹음 버튼을 눌러서 바로 녹음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우측 상단에 보면은 이거를 눌러가지고 바로 녹음이 세팅이 되는 거예요. 이제 녹음을 하면 되겠죠. 녹음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이제 내 노래가 있으면은 MR에 맞는 템포를 맞추고 박자평 맞추고 초평 맞춰놓고 바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메트로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잘 안 켜고 녹음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헤드폰을 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헤드폰에서 나오는 메트로놈 소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힘든 경우, 예를 들어서 막 이거 반주가 다 비어있는, 이거는 내가 박자를 너무 못 맞추겠다, 이럴 경우에만 메트로놈을 켜고 하고, 웬만하면 메트로놈 끄고 해요. 저는 여기 컨덴서 마이크를 준비했어요. 이 컨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다 다르긴 하지만 전원이 있는 경우가 있긴 한데, 요거는 전원이 없는 경우거든요. 대부분이 전원이 없어요, 컨덴서 마이크는. 근데 이거는 반드시 확인을 하고, 전원이 없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됐다면은, 인터페이스나 혹시 뭐 프리앰프를 사용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프리앰프에 보면은 48V라는 게 있어요. 48V. 팬텀 파워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고요. 요거를 켜주면은 전원이 들어옵니다. 마이크에.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다이나믹 마이크 같은 경우에, 우리 노래방 마이크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는 이제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쓸 만큼의 전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전원이 따로 꽂을 필요가 없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리가 달라가지고 그렇게 발전을 못하니까 이렇게 전기를 공급을 해줘야 돼서 전기를 이렇게 팬텀 파워를 통해서 공급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제가 전원을 확인해라고 했던 이유는, 전원이 있는데 48V가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은 보호 회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보호 회로가 없으면은 전기가 과하게 들어오겠죠. 그럼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된다는 말이고, 이제 바로 녹음을 해볼 차례입니다. 우선은 마이크 게인을 키워줘야겠죠. 적당하게 올려놓고, 이제 이 마이크 게인은 우리가 세팅하는 과정에서만 움직이고, 세팅이 되고 나면은
안 건드릴 거예요. 나중에 뭐 녹음을 하는 도중에 안 맞다 계속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앞에 볼륨이랑 뒤에 볼륨이랑 다 달라져요. 그러면은 이거를 일일이 다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세팅할 때만 딱 맞추고 그 이후로는 건드리지 마요. 그리고 이 마이크 위치도, 녹음하는 위치도 움직이면 안 돼요. 그냥 멀리 가면 작게 소리가 녹음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모니터라는 게 있죠. 요거를 켜고 들으면서, 왜 들으면서 해야 되냐면 이게 빨간 거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피크가 뜨면은 소리가 깨져요. 그거를 위해서 녹음을 바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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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대충 맞췄고요. 제가 방금 소리를 크게도 해보고 조금 낮게도 해보고 여기 입력창을 보면서 피크가 안 뜰 만큼 가장 크게, 그리고 너무 낮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노이즈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노이즈가 바닥에 깔려 있죠. 피크가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피크가 여기고 노이즈가 여기예요. 우리는 요 중에서 가장 피크에 가깝게 여기 위쪽에서 피크가 안 치는 만큼 이렇게 딱 받아줘야 아주 깔끔한 소리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노이즈에 가까워지면은 나중에 우리 소리가 작아 키울게 하면은 노이즈도 같이 커져요. 이건 못 쓰는 게 돼버려요. 노이즈 리덕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노이즈를 없애는 방법도 있긴 한데 웬만하면 그런 과정은 안 거치는 게 좋거든요. 한번 받을 때 제대로 받는 거예요. 빨간색만 안 뜨게 크게 받아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냥 바로 빨간 버튼 누르고 안녕하세요 제이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데입니다.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하면 됩니다. 되게 쉽죠? 그렇다면 나쁜 녹음이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나쁜 녹음을 한번 녹음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제이데입니다. 게인을 너무 높게 한 거, 너무 높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안녕하세요 제이데입니다. 소리가 막 찢어져요. 이렇게 되면은 너무 게인이 높은 거고요. 반대로 게인을 너무 낮은 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제이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데입니다. 소리가 되게 잘 들어간 것 같죠? 근데 소리를 그럼 한번 키워봅시다. 안녕하세요 제이데입니다. 밑에 노이즈가 같이 커져요. 너무 작게도 너무 크게도 아닌 요 가운데 요 정도로 이렇게 딱 받아주시면 아주 깔끔합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되게 이제 놓치는 것들이 있거든요. 녹음할 때 이제 버릇들, 녹음할 때 안 좋은 버릇들. 안녕하세요 제이데입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노래를 이제 녹음을 할 때 고음을 지른다거나 뭐 감정 표현을 한다거나 할 때 막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막 마이크 스탠드 쳐요. 막 이렇게 툭. 이렇게 되면 이거를 이 툭 소리 때문에 녹음을 다시 해야 돼요. 이런 거 되게 조심해 주셔야 되고, 그 목걸이나 팔찌 이런 거 막 찰랑찰랑찰랑 하는 거죠. 찰랑찰랑 하는 소리가 들어가면은 재녹음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뭐 그 소리도 괜찮다 해서 그냥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힙합에서 그릴즈라 그러죠. 여기 이에 끼는 거. 근데 그게 뭐 멋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가 있긴 한데 보통의 상황에서는 그런 거는 좀 빼고 이렇게 녹음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녹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알아봤죠. 이 녹음된 거를 어떻게 보정을 할지. 안녕하세요 제이데입니다. 소리 크기 차이가 있잖아요. 발음마다. 여기서도 보면은 제이데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가 되게 크게 들렸어요. 일정하게 만들어줘야 좀 더 듣기가 편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은 한번 눌러서 분할을 합니다. 이 친구를 살짝만 줄여주는 거예요. 뭐 한 1 아니면 2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으면서, 요것도 들으면서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얘도 조금 컸어요. 줄여주면은 그 전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원래 거 안녕하세요 제이데입니다. 바꾼 거 안녕하세요 제이데입니다. 훨씬 듣기 편하죠. 노래에서 하는 거면은 더 이렇게 차이가 크겠죠. 컴프레서를 통해서 큰 소리를 눌러가지고 좀 평준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간단하게 하려면은 여기 플러그인 EQ 있죠. 여기 컴프레서 양을 조절하면서 어색하지 않게, 이 눌리는 느낌 없게. 안녕하세요 제이데입니다. 이렇게 평준화 시켜주는 방법이 있긴 해요. 이 방법 하나랑 피치 보정이 돼요. 피치 컨트롤이라는 게 있어요. 이 피치 컨트롤이 음정을 뭐 예를 들어서 도와 도샵 사이에 있다, 뭐 그런 거는 가까운 쪽으로 붙여줘요. 그러면 음정이 어느 정도 맞게 되겠죠. 이것도 아마 이 조표에 맞춰서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표 맞추고 피치 컨트롤을 통해서 이것도 너무 과하게 쓰면은 오토튠처럼, 뭐 오토튠을 사용하고 싶으면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는데, 아닐 경우 그냥 이렇게 녹음을 할 경우에는 살짝만 걸어가면서 어색하지 않게. 이제 마지막 리버브와 딜레이를 한번 봅시다. 여기 마스터 효과를 한번 해볼게요. 에코가 딜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리버브는 이 잔향. 이것도 뭐 방법이 되게 간단해요. 마스터 효과에서 뭐 이런 식으로 프리셋을 하나 정하고 들으면서 안녕하세요 제이데입니다. 제이데입니다.
리버브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값을 어느 정도 줘놓고 들으면서 정해도 돼요. 리버브로 들어간 다음에 이것 중에 아무거나 고르면 돼요. 안녕하세요, 제이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데입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리버브를 고른 다음에 양을 살짝 조절해주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만 해줘도 내가 뭐 유튜브나 내가 부른 거를 어딘가에 뭐 올려보고 싶다, 뭐 파일로 남겨보고 싶다, 이거 정도만 해도 뭐 기본적인 믹싱이 되는 거니까. 뭐 전문가한테 맡기면 되게 비싸니까 이렇게 녹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혹시나 더 심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조만간 책이 나올 겁니다. 게러지밴드로 작곡을 하는 책이 나올 건데, 이제 그게 출시가 되면은 그거를 사서 한번 뭐 보시거나 이렇게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제가 되게 열심히 썼거든요. 녹음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